현재 대한민국의 핵잠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양한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관세 협상의 팩트시트, 즉 문서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나옵니다. 일본의 산케이 등 극우 성향의 매체에서는 한국은 실제로 관세 협상이 문서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합의 문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합의가 잘 되었다고 한 것은 사실상 거짓이라며 아직도 한미 간의 팩트시트가 작성되지 않은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극우 성향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는 한국의 핵잠은 미 상무부 러트닉 장관이 반대하고 있다며 미 상무부는 국방부와 같은 직접 관련 부서는 아니나 핵잠 수출 관련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데 러트닉 장관이 굳이 관세 협상이 잘 되었는데 여기에 핵잠까지 붙여줘야 하냐며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관세 협상이 지연된 이유도 러트닉 장관이 끝까지 3,500억 달러 현금을 고집해서 그렇다는 것이었고 가장 강경한 백악관 인사로 꼽히는 그가 핵잠까지 한국에 줄 이유가 없다고 반대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특히 미 상무부는 핵잠이 미국에서 건조됨을 팩트시트에 명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분석은 곧 한국 대통령실의 발표로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는데요. 금일자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한국 핵잠은 한미 정상이 한국에서 건조하기로 이미 얘기가 끝난 사안이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직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은 것은 양국이 세부 사안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며 핵잠의 경우에는 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이루어지며 핵 연료를 미국에서 들여오는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이를 완성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한미 정상 간 한국 건조로 얘기가 끝난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일본을 비롯한 중국 등 주변국에서는 트럼프가 립 서비스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막상 한국의 핵잠이 한국에서 건조된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핵잠 협상 결과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시작이라는데 종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한국에 대한 핵잠 기술 이전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때 사실상 오케이를 했으나 내부적으로 국방 외교 참모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실패했습니다. 실제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은 한국의 어떠한 핵기술도 용인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오랜 참모들은 한국에 핵기술 주는 것은 물론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푸는 것조차 반대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이 핵을 가지면 미국 말을 듣지 않을 거라며 항상 미국에 로비를 하는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일본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민주당 집권 시기에는 아예 입 밖에 내지도 못할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은 한국이 영원히 핵을 보유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연방 국가인 영국과 호주도 까다롭게 겨우 핵잠만 건네받는 것을 갑자기 핵심 기술을 한국에게만 준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건데요. 이 반대는 과거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 정보 동맹에 한국을 가입시키려 했을 때 영연방 내부의 반대에 부딪혔던 사례와 궤를 같이 합니다. 이번 발표에 영국과 호주조차 매우 껄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면 트럼프가 핵잠을 한국에 승인한 게 신기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결정을 무조건 독단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에 접어든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상황을 다르게 만들었는데 코드가 맞는 내각을 구성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2기 내각을 자신의 의견, 특히 미국의 이익 우선이라는 대외 전략에 거의 동일한 의견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엘브리지 콜비와 같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인사들이 포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핵잠 가능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며 가장 가까운 백악관 내 반대파는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기존 관습에 젖은 정치에 능숙한 대통령과는 시각이 매우 다르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참모들이 먼저 발언하게 한 다음에 반대가 거세면 해당 의견을 접는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가 한국 핵잠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면 참모들은 온갖 의견들을 열거하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예민한 기술인데 주면 안 된다는 의견과 영연방 같은 최우선 동맹들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종합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정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애초에 한반도 핵잠이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한반도에 핵잠이 있으면 미국 핵잠과 같이 운용해서 미국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기 참모들도 이러한 트럼프의 생각과 일치하며 한국이 스스로 자주 국방을 해야 한다고 보는 맥락 가운데 핵 추진 잠수함이 한국에 도입되는 것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이런 결정이 이뤄질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국방부 중심이나 민주당 측,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핵잠 기술 이전은 반대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으며 또 하나의 걱정은 트럼프 차기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면 또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 정부 외교가 빛을 발했는데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고 회담에 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국 외교의 반전카드, 이재명 대통령 회담 중 돌발 행동. 소식통에 따르면
핵잠수함 이슈의 성공적인 돌파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치밀한 외교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놓고 핵잠수함 도입을 언급했을 때 이를 두고 국내외에서는 너무 서투른 외교가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을 대놓고 견제하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었죠. 보통 외교회담에서는 이런 내용은 비공개 회담 때 발언이 됩니다. 중국을 저격하는 건 한국도 큰 부담인데요.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신호였으며 의도된 공개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해낸 성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좋아하는 성향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며 또 다른 의도가 있었는데요. 실제 트럼프는 이를 이용해 내가 한반도 평화와 억제를 위해 핵잠을 승인했다고 SNS를 통해 공공연하게 홍보했습니다. 현재 분위기에서 트럼프의 이 SNS 선언은 백악관 내부 누구도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유야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내부의 반대 의견이 강력한 데다가 일본의 로비 세력이 한국 단독 핵잠 용인에 대한 반대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벌써 다카이치로 총리가 바뀌고 첫 한일 정상회담을 에이펙에서 가지며 양국이 협력하자고 웃으며 얘기했지만 일본은 한국의 에이펙 경축을 위해 블랙 이글스가 독도상공에서 비행했다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카이치는 벌써부터 강경한 우경화 작업에 돌입하고 있으며 미국 로비에서는 아베 색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한국 핵잠을 공공연하게 승인하게 한 장면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 핵잠 승인과 관련해 또 하나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세 협상인데 한국은 미국과 10년 할부 2천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라는 기간은 핵잠수함 개발 및 완성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놓은 2천억 달러라는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미국이 받기 시작하면 차기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 핵잠수함 프로젝트를 쉽게 유야무야 시키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과 안보 이슈를 한데 묶어 동맹국조차 돌리기 힘든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셈이죠. 실제 트럼프의 일기 때 마련해놓은 관세 장치는 바이든이 되어서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행정부에 도움이 된다면 민주당이라도 지속하는데 한국이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건 매우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죠. 하지만 민주당 정권이 되어서도 돈은 받으면서도 핵잠은 거부할 수 없을 것인데 바로 그 10년 내에 1호 잠수함을 완성하는 겁니다. 어차피 대미 투자해야 한다면 차기 정권까지 염두에 투트랙으로 한국 핵잠을 묶어버린 한국의 치밀한 외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회담 때 한국이 보여준 미국 환대는 미국의 여론을 매우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훈장과 왕관을 준 것이 이게 미국 보수 세력에 큰 만족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마가를 지지하는 폭스뉴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왕관을 트럼프가 국정연설에 쓰고 나가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마가 세력은 이 왕관이 트럼프의 권력과 명예를 상징하며 미국의 권위를 보여준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왕관이 미국에서 조롱을 당한다고 하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절반에는 대단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를 탑승하기 전 5분마다 훈장과 왕관을 챙기더니 급기야 에어포스 1 전용기에 훈장과 왕관을 실었습니다. 보통 외교 행랑으로 포장해서 보내는데 이처럼 바로 전용기에 싣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를 애지중지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도착해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미국이 어떻게 존중받고 있는지를 그들이 보여줬다며 극찬했습니다. 중국, 일본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는 단순한 평가를 내렸지만 한국 방문 이후 난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구미를 맞춰준 한국에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을 SNS로 발표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트럼프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경계할 때 한국에서는 그를 기쁘게 한 결과 핵잠을 얻어낸 것입니다. 두 번째, 중국. 사실 한국 핵잠 오히려 좋아한다. 중국 외교부에서는 한국의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하라며 한국 핵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비췄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대가 그리 거세지 않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예상한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왔을 때에도 한국 핵잠은 의제로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는 사드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중국은 사드가 들어와 자신의 영토를 스캔한다는 사실 때문에 사드를 들여오기 전부터 수십 차례 반대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사드가 들여오자 아직까지도 한한령을 해제하지 않는 등 자신을 스캔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한국 핵잠에 대해서는 핵 확산 금지 조약만 언급했을 뿐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큰 반대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중국도 한국의 자주국방이 싫지만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자주국방 완성 시에 미군이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떠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의 미군 주둔을 가장 질색하는데 한국의 핵잠이 도입되는 등 자주국방 강화 시 미군 철수를 기대하는 거죠.
따라서 중국은 한국에 핵이 묻어나는 걸 싫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멀어지는 한국이 괜찮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안을 파악하고 대놓고 한미정상회담 시에 중국 경계를 위해 핵잠을 도입한다고 선언까지 했으며, 예상대로 중국에서는 단순한 외교적 멘트뿐이며 오히려 한국보다는 일본에 훨씬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핵잠이 들어와 봤자 한국이 중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떠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묘한 외교적 포인트를 짚어나가면서 한국 정부는 줄타기 외교를 진행하며 국익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본, 트럼프 때 계속 꼬이는 것의 최고 경계. 일본은 대놓고 질색하는 반응인데 트럼프 정권 때 한국 정책이 계속 꼬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베 총리 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반도체 수출 규제 등 정책을 폈지만 거의 재미를 못 봤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며 러브콜을 보내는 등 한반도 정책에서 일본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2기 때 한국 에이펙에서는 일본은 2박 3일 일정으로 알박기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일본에 묶어두며 초를 치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1박 2일 한국 에이펙에서 가장 큰 감명을 받으며 한국의 핵잠까지 승인해버리고 떠났습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트럼프 1기 트라우마 이상으로 한국에 대한 경계가 감돌고 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팔이 굳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고 경계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벌써 눈밖에 나고 있는데, 이번 미일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LNG를 구매하지 말라고 했고 러시아의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철수해달라고 했으나 다카이시 총리는 자국 에너지 안보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수년간 독일 보고 러시아 LNG를 포기하라고 오랜 기간 설득했으나 독일은 결국 거부했는데, 이러한 맥락은 추후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러시아 송유관으로 인해 우크라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내 말 안 들어서 유럽이 위기에 처했다고 한 포인트인 만큼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결국 다카이치의 일본이 러시아 LNG 수입 고집을 부리면서 트럼프 심기를 크게 건드리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스텝이 꼬이고 있으며, 반면 한국은 잘 되는 모양새로 가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의 핵잠 도입은 한국의 해군력의 핵잠 수함 도입으로 비약적으로 강화되고, 이는 동북아 해상 안보 질서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해상 강국이었던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군사적 경쟁 심화와 잠재적 위협 증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의 민감한 기술을 한국만 받았다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 호주, 영국과 함께 오커스를 구성하고 이름을 저펜에 J를 붙여 J-오커스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영연방 군사 동맹체인 오커스가 결성되었을 때 제안한 것입니다만 미국은 이를 결국 거부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여 년간 유럽연합, 파이브아이즈, 오커스 등의 가입을 줄기차게 원했으나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파이브아이즈급 이상으로 대우하며 새로운 동맹관계를 설정했습니다. 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금주 한국은 미국 동맹 중 가장 모범적이라면서 최근의 파격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죠. 영국과 호주에도 공유하지 않은 핵잠 관련한 각종 승인과 기술 허가를 미 정부에서 처음으로 내준 이유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크게 놀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아직 3년여가 남았으며 앞으로 트럼프를 통해 한국이 반드시 큰일을 내고야 만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와서 최고의 동맹이라고 치켜 세웠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돈만 뜯긴 상황이며, 다카이시 총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 추진 잠수함 등이 전혀 의제로 올라오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국과 호주에게도 주지 않은 기술을 한국과 공유한다는 것은 일본 자존심에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실제 일본 포털 등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잠 건조 승인 뉴스가 나자 반응이 매우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온라인에서는 한국 핵잠이 미 필라델피아에서 건조될 것이 트럼프 SNS를 통해 전해졌는데, 트럼프는 한미동맹이 전례 없이 강력했으며 이제 디젤을 넘어 핵잠 건조를 승인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당황하며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한국이 원잠, 핵잠을 개발하려는 진짜 목적은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통해 핵무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IAEA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라며 반대 의사를 비췄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이 다음 단계로 핵보유를 추진하여 북한이 한국 육상 기지를 파괴해도 원잠, 핵잠으로부터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 억지력을 만들려고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은 동해, 서해, 대한해협 등 제한된 해역에만 있는데 뭐하러 핵잠을 만드나, 다만 일본에서도 한국의 원잠 건조를 계기로 일본도 트럼프와 교섭하여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원잠을 구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관세 협상을 계기로 결국에는 핵무장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니냐는 경계를 표현하고 있으며 일본 일각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게 아니었냐는 패배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미국에서는 한국의 조선업 기술과 현재 동북아 안보에서 일본 대비 후한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설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림이 그럴듯하며 한국에서는 이번 기회에 본격적으로 핵기술까지 공유받게 되는 셈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수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하이오 우라늄 농축 시설 지원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라늄 농축은 비단 핵 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단계의 필수적이라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많은 관계자들은 이미 한미 간에 우라늄 농축 기술을 이전해주려는 움직임이 진행된 것임을 보여준다며 이번 한미 정상에서 깜짝 제안된 사안이 아니고 실제 핵 관련 기술이 한미 간에 공유됨을 드러내준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제2오커스 가입은커녕 자국 안보가 더욱 위태해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 주요 국가들은 한국을 강대국 대우를 하며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에 관해 한일 간의 극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다소 우려하는 모양새인데요. 이는 다름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실행한 것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일본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과거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약속한 7개 공장은 지은 적도 없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동을 본다면 쉽게 예측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본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다는 평가를 주로 하고 있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한국의 조선업을 칭찬한다며 한일 간 차이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안보 분야에서도 일본은 한국에 뒤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관해서는 일본 방송에서 미국은 한국을 혈맹으로 특별 대우하고 있다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게 유일하게 혈맹 칭호를 쓰고 있다며 불편해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동해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도 일본에서는 거슬려 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와 본격적인 외교가 시작되면서 혈맹 한국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미국의 한국 혈맹 발언을 듣고 일본이 충격받은 이유. 한미일은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현 전직의 대통령들 입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충격적인 인식에 대한 말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이러한 얘기가 미국 측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미국 대사를 지냈던 일본인으로부터 나오면서 일본 방송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일본에서도 이제 다른 주머니를 차야 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현재 일본에서 충격받은 한미일 동맹의 의미는 무엇이며 다른 주머니를 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미일 동맹은 최우선이라면서 상호 간의 가장 강력한 관계임을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아베를 비롯해 일본 총리들의 행보를 보면 미국에 항상 맞추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우선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에 매우 오랫동안 공을 들이며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왔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힘을 대놓고 이용하려 하는 것이며 자연스러운 동맹이라기보다는 힘을 돈으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한국으로서는 가장 큰 피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일 합방에서부터 일본은 미국을 이용해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허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이용하기 시작한 일본의 이러한 습성은 놀랍게도 지금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잘 알다시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데요.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미국과 합을 맞춰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항상 만들어 왔는데 한국이 성장하게 되면 일본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누리던 많은 것들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최고 국가라는 이유를 들면서 G7 가입을 비롯해 각종 연합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전된 한국이 국제사회에 진출하고 국제기구의 장이 되려 하자 이를 강력 저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기문 유엔 총장 투표 시 유일하게 찬성 아닌 기권표를 던지는 것은 일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때 보좌관이던 볼턴은 유엔 총장 투표 때 한국에 끝까지 찬성을 안 한 섬나라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미국에 보장받으며 전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중요한 것이 기축통화라는 일본의 엔화를 버티게 하는 것이며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것이기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절대 한국이 일본 경제를 역전하거나 그 위상이 바뀌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써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사고 자체가 사실상 매우 살얼음판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 미국이 과연 일본을 최우선 동맹으로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관계자로부터 나온 것인데요.
우선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일본의 최근 수십 년간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국운이 쇠하였으나 아소나로 부총리가 말한 대로 하늘의 도움이 있었던 가운데 한국전쟁으로 막대한 돈을 벌게 되었는데, 당시 일본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뒤 한국은 근 십수년간을 국토가 피폐하여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일본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불과 10년 뒤인 1964년 도쿄올림픽을 화려하게 개막하고 부활을 알렸습니다. 당시 일본의 부를 과시하는 장면 중에는 신칸센이 도쿄올림픽에 맞춰 개통된 장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국토에 인프라조차 제대로 없는 국면에 일본은 한국전에서 나온 돈으로 고속철까지 깐 것이죠. 그러면서 발전한 일본 경제는 1980년대에 글로벌 기업 탑10에 8개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은 일본을 그대로 놔두지를 않고 일본과 플라자 합의를 거쳐 환율을 합의하게 됩니다. 그때 급상승한 일본의 엔화 가치로 인해 일본 사회는 부동산 버블이 터지게 되며 경제에 암흑기를 맞죠.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플라자 합의만을 기억하나 미국이 일본을 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은 일본의 가장 강력한 산업 중 하나였던 반도체 회사를 단번에 날려버린 일을 했던 것인데요. 이 역시 80년대에 전세계 탑10 반도체 회사 중 절반이 넘는 회사가 일본 기업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특허를 공개해서 이것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 회사가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목격했는데, 정작 일본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를 위협하면서 전 세계를 아우르며 지배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 보고 삼성 등이 일본에서 반도체 기술을 훔쳐갔다면서 도둑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일본은 아무것도 없는 국가였고 미국이 냉전 시대에 구소련과 경쟁하며 민주진영 국가 중 일본을 키워준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레이건 정부는 일본을 키워주다 보니 이것이 되려 미국 반도체 회사를 퇴출시키는 면을 보게 됩니다. 미국인들은 일본 때문에 자리를 잃었으며 일본의 반도체 특허를 준 미 RCA는 심지어 폐업을 하게 됩니다. 이에 크게 당황하고 화가 난 레이건 정부는 즉각 일본 정부의 반도체 덤핑, 특허 제소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동시에 일본의 돈 가치를 대폭 올려버리는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 반도체 산업에 매우 큰 타격을 가한 것이죠. 그 가운데 한국은 삼성을 통해 일본이 퇴출된 D램 시장에서 서서히 점유율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 사업을 망하게 했지만 한국은 보호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 것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의문이 제기되는데, 그렇다면 왜 일본은 미국의 한국만큼의 관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스기야마 신스케 전 미국 대사는 한국과 미국 동맹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하는데요.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대뜸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트럼프 정권과 바이든 정권을 경험한 결과 그 대통령들은 항상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대통령은 색깔은 달랐지만 항상 우리는 모두 피를 흘린 동맹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라면서 한국에 대해서 언급했고, 자신이 미국에서 느끼기엔 한국과 미국 동맹의 성질이 일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스케 전 미 일본 대사는 한국은 확실히 미국과 혈맹이지만 일본은 화해의 동맹이라는 것이죠. 즉 미국과 영연방은 한국과 피로 맺어진 동맹이나 일본은 과거 미국의 적국이었으며 일본과 동맹 맺은 이유는 화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미국은 여긴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놓고 우린 진주만을 못 잇는다 라고 했으며,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미국을 공격해 무고한 미국 군인들의 유명을 달리하게 한 국가인 것입니다. 또한 핵무장도 한국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도 확대되어 가나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은 잠잠한 편이라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불안한 안보를 방위비 등을 늘려가며 지키려는 움직임이 부쩍 많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방송이 나가자 한 일본 누리꾼은 싫은 내용이다, 하지만 핵심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미국은 일본을 방파제 이상 이하로도 여기지 않고 필요 없으면 버릴 것이라며 베스트 댓글을 받았습니다. 한국 누리꾼들은 일본은 자기들이 과거에 큰일을 저질러 놓고 억울해하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일본에서 미국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미국과 한국을 뛰어넘는 최고의 동맹이 되고 싶은 모양입니다만, 피로 맺은 동맹은 일본이 아무리 돈으로 로비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한미 관계에 따라오는데 한계가 있음이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의 뒤통수를 친 국가이며 한국 전쟁 때 뒤에서 조용히 이득만 챙겨간 국가로 미일 동맹이 한미 동맹을 넘어서지 못해 분하다는 태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